0.827%라는 숫자.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 프로그램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선고였다. 최강야구는 한때 야구 예능의 자존심을 걸고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시청률 0.8%. 대한민국 예능 역사에서 이렇게 처참한 숫자는 흔치 않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붕괴였다. 팬들이 떠나고 신뢰가 사라졌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선수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아직 초반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현실 도피였다. 프로그램의 본질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그런데 최강야구는 그 약속을 어겼다. 시청자는 단순히 야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진심을 보고 싶다. 진짜 승부, 진짜 눈물, 진짜 열정. 그러나 화면 속 최강야구는 그 모든 걸 흉내만 냈다. 팬들은 그 가짜 진심을 정확히 구별해냈다. 0.8%라는 숫자는 바로 그 냉정한 심판이었다. 제작진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또 한 번의 실수였다. 바로 고척돔 직관 경기 개최였다. 직관 경기라는 말은 팬들에게 설렘을 주는 단어다. 직접 경기장을 찾아와 함께 호흡하고 그 열기를 나누는 공간. 하지만 이번 선택은 설렘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이미 알았다. 최강야구가 아직 직관을 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걸. 서사도, 감정도, 신뢰도 쌓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고척돔을 빌려 팬들을 부르겠다고? 그것은 마치 불이 꺼진 엔진으로 이륙을 시도하는 전투기처럼 이미 실패가 예견된 비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반전의 한수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장에서 팬들과 함께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고척돔은 비어 있었다. 텅 빈 좌석, 차가운 조명, 그리고 공허한 응원구호. 화면으로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의 고척돔은 승리의 현장이 아니라 침묵의 증거였다. 누군가는 물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돈 때문이다. 시청률 0.8%라는 숫자는 광고 단가의 붕괴를 의미했다. 제작비는 치솟았고 회수할 방법은 없었다. 고비용 출연진, 촬영 장비, 대관료, 편집 인력까지 그 어느 것도 싸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티켓 수익으로 손실을 메우려 했다. 하지만 직관은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보상이어야 한다. 콘텐츠가 감동을 주고 팬이 공감할 때 비로소 팬들은 티켓을 산다. 그런데 최강야구는 그 과정을 생략했다. 진심 없는 직관은 이벤트일 뿐이다. 팬들은 그걸 정확히 알아본다. 고척돔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팬심의 거절이었다. 불꽃야구가 10번의 패배 끝에 얻은 한 번의 직관은 감동이었다. 반면 최강야구의 직관은 시작부터 거래였다. 팬들은 느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팬을 향한 초대장이 아니라 광고주를 향한 보고서처럼 보였던 것이다. 진심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계산뿐이었다. 시청자들은 냉정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쇼다. 그리고 그 말은 정답이었다. 진정성이 없는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연출된 장면, 조작된 감동일 뿐이다. 최강야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고척돔을 택했을 때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었다. 팬들은 등을 돌렸고 좌석은 비어갔다. 시청률 그래프는 더 내려갔고 제작진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다. 진심을 잃은 콘텐츠는 누구도 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0.8%가 던지는 냉정한 메시지였다. 당신들은 야구를 팔았지만 우리는 진심을 샀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라진 순간 시청자는 떠난다. 최강야구의 첫 번째 실패는 바로 그 진심의 부재였다. 10월 26일. 이 날짜는 한국 야구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KBO 한국 시리즈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날만큼은 모든 관심이 한국 시리즈로 향한다. 그런데 바로 그날 최강야구가 고척돔 직관을 강행했다. 누가 봐도 피해야 할 날짜였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유는 단 하나. 일정 조율조차 하지 못한 기획력의 부재였다. 그날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야구라는 종목에 대한 무지의 선언이었다.
야구를 모르는 기획은 팬들의 마음을 모른다. 팬들은 한국 시리즈를 신성한 축제로 여긴다. 시즌의 절정, 한 해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 같은 날에 예능 콘텐츠가 우리도 야구한다며 고척돔을 열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모독이었다. 팬들에게는 야구에 예의가 있다. 그 예의를 무시한 순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제작진은 몰랐을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 시청자는 진짜 야구 팬이 아니니까라는 계산이 있었을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야구 팬들은 그 결정을 잊지 않았다. 반면 불꽃 야구는 달랐다. 그들은 KBO 일정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한국 시리즈와 겹치지 않게 포스트 시즌의 열기를 피해서 팬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날짜를 택했다. 반면 최강 야구는 KBO 일정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제작진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오만이었다. 그날의 텅 빈 관중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의 침묵 속 항의였다. 당신들은 야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 좌석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건 철학의 문제였다. 불꽃 야구는 예능이라도 진짜 야구를 보여주려 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야구를 흉내낸 예능을 만들었다. 한쪽은 승부와 감정을 쌓았고 다른 한쪽은 설정과 연출로 덮었다. 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했지만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 불꽃 야구는 야구의 생태계 안에서 호흡했다. 그러나 최강 야구는 그 생태계를 이용했다. 팬들이 소중히 여기는 야구의 진정성을 수단으로 소비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 시리즈와의 정면 충돌이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다. 우리 팬덤의 성지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 감정이었다. 팬들은 그런 기획을 용서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날의 SNS 반응은 냉정했다. 왜 하필 그날이냐? 야구를 모르는 예능이 또 사고쳤다. 이건 고의적인 도발이다. 팬들의 언어는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단 한 번의 방송으로도 충분히 전염됐다. 프로그램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작진이 이 사태를 예상하고 도명분을 준비해뒀다는 점이다. 그날은 한국 시리즈라서 사람들이 못 왔다. 이미 변명거리를 확보한 셈이었다. 즉, 흥행이 안 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것이 바로 최강 야구의 두 번째 자충수였다. 실패를 미리 계산한 실패, 팬심을 기만한 기획이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런 계산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챈다. 이건 흥행이 아니라 변명이다. 그날 이후 최강 야구의 이름은 신뢰 대신 냉소로 불렸다. 야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예능이라도 그 안에는 스포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그 기본을 버렸다. 팬들이 보는 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다. 그들이 보는 건 태도다. 그날의 고척돔은 그 태도의 결핍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비어있는 좌석, 차가운 공기, 무표정한 선수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몰랐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팬과의 약속이자 매 순간의 서사다. 불꽃 야구가 패배를 통해 성장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때 팬들은 공감했다. 반면 최강 야구는 모든 것을 연출로 덮었다. 웃음조차 계산된 장면이었고 감정조차 대본이었다. 그 차이가 바로 팬들의 선택을 갈랐다. 한국 시리즈와의 충돌은 단지 시간표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철학의 충돌이었다. 진짜 야구와 가짜 야구의 경계선 위에서 최강 야구는 스스로 야구의 본질을 잃었다. 그날의 고척돔은 텅 비어 있었지만 사실상 가장 솔직한 관객이 있었다. 바로 팬들의 양심이었다. 그들은 입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평가했다. 이건 아니다. 그 한마디가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방송국은 이후 수많은 분석을 내놨다. 홍보 부족, 시기 부적절, 컨텐츠 포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심의 부재. 진심이 없는 콘텐츠는 시청률 그래프뿐 아니라 관객석에서도 사라진다. 팬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아직도 강야구 제작진이 깨닫지 못한 진실이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간다. 최강야구의 세 번째 자충수, 바로 유령팀 섭외 의혹이다.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번 직관 경기의 상대는 독립야구 대표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다. 독립리그 대표팀이라는 이름은 야구 팬들에게 진정성과 도전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날의 일정표를 확인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10월 26일 오전 11시. 진짜 독립야구 대표팀 1군 선수들은 울산에서 삼성퓨처스팀과 공식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고척돔에서는 최강야구 직관 경기가 열린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동해 다시 경기를 뛴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고척돔에 등장한 대표팀은 누구였을까? 팬들은 즉시 의심했다. 이건 진짜 대표팀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은 선수 명단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다.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었다. 그중 일부는 독립야구 선수조차 아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드러난 사실은 제작진이 대표팀이라는 타이틀만 빌려온 급조된 팀을 상대편으로 세웠다는 가능성이었다. 팬들은 분노했다. 이건 경기 조작이다. 승리를 연출하기 위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든 셈이었다. 그날의 경기는 그래서 어색했다. 공 하나, 스윙 하나에도 긴장감이 없었다. 관중석의 반응은 싸늘했고 응원 구호는 반쯤 멈춰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진짜 경기가 아니다. 야구는 승부보다 진심으로 움직이는 스포츠다. 그런데 결과가 이미 정해진 승부.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연출된 쇼였다. 팬들은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들이 사랑한 야구가 방송용 장치로 소비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야구 팬들은 순진하지 않다. 그들은 경기의 흐름, 선수의 태도, 스윙의 감각만 봐도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챈다. 그래서 유령팀 의혹이 터졌을 때 팬들은 즉시 등을 돌렸다. 이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들의 분노는 SNS에서 폭발했다. 대표팀 이름만 빌려 쓴 거였네. 팬을 기만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사기다. 그날 이후 최강야구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신뢰의 붕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위기를 넘어 KBO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야구의 생태계는 신뢰로 돌아간다. 경기 결과 하나하나가 팬과 선수, 구단, 리그를 잇는 실타래다.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그 실타래를 끊었다. 팬들은 말했다. 예능이라도 야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최강야구는 잊었다. 승리만을 보여주려 한 그들의 집착은 결국 콘텐츠를 스스로 망가뜨렸다. 패배 속에서 성장하는 진짜 야구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가짜 승리를 선택한 순간 프로그램의 생명은 끝났다. 진정성이 사라진 예능은 시청률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장에서 만난 한 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난 이길 필요 없어요. 대신 진심이면 됩니다. 그 말이야말로 야구, 예능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이었다. 팬들은 완벽한 플레이보다 진심 어린 패배를 원한다. 눈물, 좌절,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것이 감동을 만든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결과만, 승리만, 숫자만 쫓았다. 그래서 팬들은 돌아서야 했다. 그날의 텅 빈 좌석은 그들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가짜를 보러 오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분석글이 올라왔다. 제작진이 유령팀을 섭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최강야구의 내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증언을 공개했다. 사실상 연습팀에 가까운 선수들이었다. 이 한 문장은 팬들에게 결정적이었다. 신뢰가 완전히 끊어졌다. 방송은 아직도 해명하지 않았다. 오해다.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오해가 아니라 배신이었다. 그날 이후 최강야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예능의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만의 상징이 되었다. 프로그램이 팬과의 신뢰를 배신했을 때 남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냉소다. 그리고 냉소는 시청률보다 무섭다. 한 번 식은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유령팀 섭외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콘텐츠 윤리의 붕괴였다. 진심을 잃은 예능은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하다. 팬들은 그 공허함을 이미 잃고 있었다. 그래서 고척돔은 비어 있었다. 그 빈 좌석 하나하나 가진 심 없는 승리의 결과였다. 결국 최강야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하나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 팬들은 진짜를 원했다. 하지만 최강야구는 가짜를 만들었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들고 예정된 결과를 연출했다. 그 순간 야구는 사라졌고 남은 건 허상뿐이었다. 진짜 야구는 패배 속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진짜를 잃었다. 유령팀이라는 단어는 단지 상대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최강야구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다. 팬들이 외쳤다. 이건 유령 같은 콘텐츠다. 그 말은 잔혹했지만 정확했다. 최강야구의 실패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청자와 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했다. 고척돔의 텅 빈 좌석, 싸늘한 분위기, 그리고 사라진 환호성. 그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히 날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시리즈와 겹쳤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바로 신뢰의 붕괴였다. 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진심 있는 야구 예능을 보고 싶었다. 불꽃 야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들은 진짜로 울었고 진짜로 싸웠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론 무너졌고 때론 웃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진짜였다. 그래서 팬들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달랐다. 그들은 패배를 연출했고 감동을 계산했다. 진정성이 빠진 자리에는 아무리 화려한 편집과 음악이 있어도 감동이 없다. 그건 알고리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최강야구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잡았다. 프로그램의 방향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 그들은 야구를 예능의 도구로만 본 것이다. 하지만 야구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화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열정이 담긴 서사다. 불꽃야구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그래서 패배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반면 최강야구는 승리를 연출했지만 그 승리는 공허했다. 팬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봤다. 그래서 불꽃야구의 시청률은 오르고 최강야구의 시청률은 추락했다. 프로그램이 팬에게 감동을 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팬을 소비자로만 보았다. 직관 경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로 기획되었다. 티켓을 팔아서 흥행하자. 그 단순한 계산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팬들은 티켓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다. 그 관계를 잃은 순간 프로그램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래서 고척돔의 빈 좌석은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었다. 팬들은 떠난 게 아니라 등을 돌렸다. 가장 뼈아픈 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송 이후 제작진은 그래도 현장은 열정적이었다 라는 말로 상황을 포장했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변명이라는 걸. 팬은 숫자가 아니다. 감정이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콘텐츠는 아무리 유명한 출연진이 나와도 감동을 줄 수 없다. 진짜 감동은 대본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불꽃야구가 팬들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바로 그 태도에 있었다. 시청률 0.8%.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수치로 본다. 그러나 그건 경고음이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팬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하지만 최강야구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 오히려 더 큰 이벤트로 덮으려 했다. 고척돔을 매진시켜서 분위기를 바꾸자. 그러나 숫자만 쫓는 콘텐츠는 결국 감정을 잃는다. 감정이 없는 예능은 생명력이 없다. 팬들은 그걸 느낀다. 그래서 떠났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팬들의 마음은 단순하다. 진심을 느끼면 응원하고 가짜를 느끼면 떠난다. 그 단순한 원리를 최강야구는 이해하지 못했다. 진정성을 잃은 예능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고척돔의 텅 빈 좌석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이 내린 판결이었다. 우리는 진심 없는 야구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판결은 냉정했지만 공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다. 최강야구는 이제 팬들의 법정에서 유죄였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비가 생긴다. 불꽃야구는 실패 속에서 신화를 만들었다. 반면 최강야구는 성공을 연출하려다 진짜 실패를 만들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연출력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차이다. 불꽃야구는 지더라도 진심으로 지자였고 최강야구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였다. 그러나 진심 없이 이긴 승리는 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팬들은 최강야구를 외면했고 대신 불꽃야구의 눈물을 기억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진심에 대한 선택이었다. 최강야구의 제작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팬심의 본질이다. 팬은 화려한 이벤트에 끌리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감동의 진정성이다.
고척돔의 빈 좌석은 그들이 직접 쓴 비평서였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한 것이다. 우린 진심을 원했다. 그 문장은 프로그램 전체를 무너뜨렸다. 최강야구는 팬을 모른 채 팬을 만들려 했다. 그 오만함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